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박통인문학 크리에이터입니다.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논어 제13편 자로편입니다. 자로편은 총 3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절로 구성되어 있는 자로편은 공자님의 제자 이름이고 첫 구절에 나와 있는 글귀를 따서 자로라고 지었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덕행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1절 낭독하겠습니다. 자로가 정치에 대하여 엽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솔선수범하고 백성을 위하여 일하라. 설명을 더 요청하자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셨다. 2절 중궁이 계시의 가제가 되어 정치에 대하여 엽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관원들에게 솔선수범하고 작은 허물은 용서해주며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라. 어떻게 현명한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하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등용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 남이 그를 버려두겠느냐? 3절입니다. 자로가 엽주었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께 의지하여 정치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반드시 명분을 바로 세우겠다. 자로가 여쭈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사정에 박지 못하십니다. 어째서 그걸 바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천박하구나. 너는 군자는 그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는 말 않고 버려두는 법이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곧 말이 순리하지 못하게 되고 말이 순리하지 않으면 곧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예악이 흥성하지 못하게 되고 예악이 흥성하지 못하면 않으면 곧 형벌이 적절하지 않게 되며 형벌이 적절하지 않으면 곧 백성들은 손발을 제대로 둘 곳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명분을 세우면 반드시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말로 설명하면 반드시 실행될 수가 있는 것이다. 군자는 그의 말에 있어서 구차한 일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다. 4절입니다. 번지가 곡식 기르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공자께서는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고 하셨다. 다시 채소밭 가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자 나는 늙은 채소 농사꾼만 못하다라고 하셨다. 번지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소인이로다. 번수는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곧 백성들은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며 윗사람이 신의를 좋아하면 곧 백성들은 성실히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만 되면 곧 사방의 백성들이 제 자식을 포대기에 쌓아엎고 모여들 것인데 곡식 기르는 법을 어디에 쓰겠느냐? 5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경 300편을 외웠으되 그에게 정사를 맡기면 일에 통달하지 못하고 사방의 사신으로 가서는 전문적으로 응대하지 못하면 비록 많이 외웠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시요. 시경 300편을 외웠으되 그에게 정사를 맡기면 일에 통달하지 못하고 사방의 사신으로 가서는 전문적으로 응대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외웠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6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 자신이 올바르면 명명하지 않아도 제대로 되고 제 자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명한다 해도 따르지 않는다. 7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는 형제와 같다. 8절 공자께서 위나라 공자 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집안을 잘 다스렸다. 부유해지기 시작하자 정말 힘쓸 만큼 모였다 하였고 약간 부유하게 되자 정말 다 거쳤다 하였고 아주 부유하게 되자 정말 아름답게 되었다 하였다. 9절 공자께서 위나라에 가실 때 염류가 수레를 몰고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많구나. 염과 여쭈었다. 백성들이 많아진 다음에는 또 무엇을 더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풍부하게 해 주어야지. 풍부하게 된 다음에는 또 무엇을 더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가르쳐야지. 10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나를 임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1년이면 괜찮을 것이고 3년이면 다스림이 이룩될 것이다. 11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이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다면 잔인하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사형을 없앨 수 있다. 정말 옳다. 이 말은 12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진실한 왕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세대 뒤에야 어진 정치가 이룩될 것이다. 13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제 자신이 바르다면 정치에 종사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제 자신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14절입니다. 염유가 퇴근을 하니 공자께서 어째서 늦었느냐 하고 묻자 정치에 관한 일이었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집안 일이겠지. 만약 정치에 관한 일이었다면 비록 내가 임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나도 그것에 대하여 들었을 것이다. 15절입니다. 전공이 여쭈었다. 한마디로 나라를 흥성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하셨다. 말이란 그처럼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 노릇하기도 어렵고 신하 노릇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임금 노릇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 이 말이 한마디로 나라를 흥성시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라를 잃게 될 만한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이란 그처럼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임금 노릇하는데 다른 즐거움이란 없고 다만 내가 말하기만 하면 아무도 어기지 않는 것이 있을 뿐이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훌륭하여 아무도 그의 말을 어기지 않는다면 매우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훌륭하지 않는데도 아무도 그의 말을 어기지 않는다면 이 말이 한마디로 나라를 잃게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16절입니다. 석공이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운 곳 사람들은 기뻐 따르게 하고 먼 곳 사람들은 흠모하여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자하가 거보의 읍제가 되어 정치에 대하여 엽짓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일을 빨리 하려 들지 말고 작은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일을 빨리 하려 들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작은 이익을 추구하면 큰 일을 이룩하지 못한다. 18절입니다. 석공이 공자에게 말씀드렸다. 우리 마을에 몸가짐이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자식이면서도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그런 일을 숨기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그런 일을 숨기지만 정직함이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번지가 어짐에 대하여 엽주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일상생활에선 공손하고 일을 처리할 적에는 공경스럽고 남과 어울릴 때는 충실한 것이니 비록 오랑캐 땅에 간다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 되는 몸가짐이다. 20절입니다. 자공이 여쭈었다. 어떤 사람을 곧 선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이 행동함에 있어서는 수치심이 있고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는 임금의 명령을 욕되이 하지 않으면 선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감히 그 다음 등급을 엿주고자 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효성스럽다고 칭찬하고 마을에서는 어른께 공경스럽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감히 그 다음 등급을 엿주고자 합니다. 말에는 반드시 신의가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다면 완고한 소원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 다음 등급은 될 만한 사람이다. 오늘날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하, 도량이 작은 사람들이야. 어찌 문제 삼을 수가 있겠느냐. 21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알맞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을 바에야 반드시 과격한 사람이나 고집쟁이를 택하겠다. 과격한 사람은 진취적이고 고집쟁이는 하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22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쪽 사람에게 꾸준함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사 노릇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훌륭한 말이다.
그의 덕이 꾸준하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일이 닥칠 것이다 고도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점은 치지 않아도 그뿐이다. 23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화합이나 무턱대고 함께하지는 않고 소인은 무턱대고 함께하나 화합하지는 않는다. 다시요. 군자는 화합하나 무턱대고 함께하지 않고 소인은 무턱대고 함께하나 화합하지는 않는다. 24절입니다. 자공이 여쭈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한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고을 사람들 중의 선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선하지 못한 자들은 그를 미워하는 것만은 못하다. 25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섬기기는 쉬우나 기쁘게 해주기는 어렵다. 그를 기쁘게 하려 할 때 올바른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부림에 있어 그릇처럼 능력에 따라 쓴다.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우나 기쁘게 해주기는 쉽다. 그를 기쁘게 하려 할 때 비록 올바른 도를 따르지 않는다 해도 기뻐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부림에 있어 능력을 다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 26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태어나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나 태어나지 않다. 27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굳세고 굳굳하고 질박하고 입이 무거운 것은 어짐에 가깝다. 28절입니다. 자로가 여쭈었다. 어떻게 하면 선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로 성실히 격려하고 올바르게 힘쓰고 즐겁고 친하게 지내면 선비라 할 수 있다. 친구 사이엔 성실히 격려하고 올바르게 힘쓰며 형제 사이엔 즐겁고 친해야 한다. 29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이 백성을 7년 동안 가르치면 전쟁에 임하게 할 수 있다. 30절 마지막 절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전쟁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 하겠다. 30절로 구성된 이루어진 자로 제13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박통 인문학 크리에이터였습니다.